온오프가 다 연결되고 결국 거기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연결되는데 그 세계를 즐기고 있는 MZ세대한테 코리아의 팬덤은 어마어마하다. 무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사연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고1 아들,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하루에 2-3시간은 로블록스와 제페토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상세계 속에서 연애하다가 실제 연애는 현실에서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2대 독자입니다. 걱정하실 만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메타버스가 꼭 그 가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의 뜻이 초월이거든요. 그리고 벌스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라는 건 땅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죠. 결국 메타버스 세계에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최은민 대표도요. 커뮤니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 배우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더래. 그래서 그분을 비싼 돈 주고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갖고 회사 직원들한테 전부 AI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온오프는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란 세계에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고 거기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툴을 갖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가치를 갖게 되고 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마음을 닫죠. 근데 만약 같이 경험해보고 생각을 하면요, 얘기가 참 달라질 수 있다고 세계가 생각해요. 달라지겠네요. 네. 사이도 더 훨씬 좋아지고. 이번 너 생일 때는 내가 암호화폐를 너한테 줄게. 아니 NFT로 해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대화 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든가. 네. 자, 다음은 임은희 씨의 사연입니다. 최근 지하철 종이 시간표를 없애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핸드폰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그 종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회가 느린 사람을 배제하고 빠른 사람들로만 꾸려가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 전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다 두려워해요. 설마 하면서 갑자기 확 네, 바뀌겠어? 네.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사실. 저도 기획과 교수면 야 공대 교수니까 거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요새 테슬라가 1200조 기업이 됐어요. 그럼 테슬라가 무슨 차를 만들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야겠네요. 근데 기계과에서 뭐 가르쳐요? 내연기관. 아하.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바꿔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하려면 과를 통폐합해야 된대. 그러면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다니던 학과가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되죠. 그러면 내연기관 계속 가르쳐도 되죠. 생각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네요. 우리가 뭘 찾느냐? 보호받고 싶어서 좋은 핑계를 찾아요. 우버, 에어비앤비 이거 우리나라에 다 불법이에요. 근데 핑계가 너무 좋아. 저도 공감이 돼.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해야지.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우리 10년 동안 잘 보호해 왔어요. 우리 사회 참 괜찮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런 사회에 투자하고 싶어요? 거기 투자하고 싶진 않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디다 투자해요? 테슬라에 투자해요. 뭔가 바꿔야겠다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 95%가 규제로 보호받고 싶어요. 그걸 허무는 게 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이 허물어져야 그래 가자. 좀 어렵지만 배워보고 식당 가서 키오스크 못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그분들도 쓸 수 있게 더 소프트웨어 개발해봐.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구청이나 어디 가가지고 다 배울 수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좀 사회가 자꾸 포용하고 함께 미래로 가자. 왜? 투자가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우리 아이들이 살죠.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전 세계가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요? 어른들이 지구를 잠깐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미래를 항상 생각해 줄 때 그때 사회에 희망이 생기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런 세계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네.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민서님,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어떤 것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반면에 이진영님은 점점 온라인에 치중되는 삶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편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삭막하고 불균형적인 삶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한켠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은 돈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라던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이 균형이 중요하게 될지, 온라인이 더욱이 집중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요 사실은 국적이 없어지죠. 여러분 제페토에 들어가면요 90%가 외국인이에요. 애들은 거기서 놀면 국적도 궁금해하지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도 하고 또 공부 좋아하면 공부도 하고 그림 좋아하면 그림도 그리고 다양하게 이게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래도 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아이템 사고 막 애들 그러는 거 아시죠? 게임하려면 돈도 내야 돼요. 그게 코인이에요. 얘들은 코인 경제가 되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에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지겠네.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제 한 파트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걱정하시는 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범죄 얘기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뭐 그루밍 범죄도 많이 나고요. 사실 메타버스 범죄 중에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제가 경찰청에 가서 수사반장님을 만났더니요. 소매치기 좀도둑 다 줄었대요. 왜?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안 나온대. 그 파이프를 타고 집을 털러 갔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좀도둑들이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네. 그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러면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살인도 일어나고 폭행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대요. 대신 뭐가 느냐? 디지털 범죄가 엄청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그런 사이버 수사대가 많아지고 막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가 진짜 변하고 있는 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서 범죄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아까 되게 삭막하다 그러셨잖아요.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연예인이다, 스포츠 스타다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 나쁜 짓을 했어. 학폭을 했거나 뭐 이러면 옛날에는 뭐 모르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입 막으면 돼요? 언론만. 그죠?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희롱, 성추행. 옛날에는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직장에 모여 있으면 그런 건 관행이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10년간 변한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도덕의 기준이 어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검색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아빠 엄마한테 뭘 궁금해서 물어보나요?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이미 살고 있냐면요. 모든 걸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 배우는 거다. 그러면서 삶의 기준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집단지성이 대부분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남녀 성희롱 문제도 보편적 관점, 휴머니티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래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권리가 더욱더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게 더 맞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뭐 다양한 범죄는 계속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큰 방향으로는 오히려 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의 권리가 더 존중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게 저는 맞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시대에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 있겠죠? 네. 이 저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죠. 보죠. 네. 거기 국적이 없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보시죠. 그것도 국적 없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세계 기록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유튜브 단일 영상 조회수 1위. 아기상어. 세계 유일의 100억 뷰가 넘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특이한 게요. 여러분 아기상어의 고객은 애기들이죠. 더군다나 언어도 안 배운 진짜 순수한 사피엔스들. 걔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거 틀어줘. 근데 그 음악, 스토리, 연출의 장면이 얼마나 애기들의 공감을 얻었으면 100억 뷰 이상이 났을까. 그다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지금도 이 사람들이 본 시간으로는 아직도 아무도 못 깨고 있어요. 예. 그다음 웹툰 100개국 세계 1위죠. 그다음 롤드컵을 비롯한 e스포츠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에요. 국적에 상관없이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문화를 즐기고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다. 팬덤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버는 뭐로 성공하죠? 구독과 좋아요. 자발적 팬덤. 다 이런 식이에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결국 팬덤이 강력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지느냐? 지민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와, 그러면 우리도 그거 해야 돼. 챌린지 막 이어지고. 그 회사가 작년에 라면 매출이 그 지민이 때문에 70%가 늘었답니다. 이게 메타버스 세계예요. 온오프가 다 연결되고 결국 거기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연결되는데 그 세계를 즐기고 있는 MZ세대한테 코리아의 팬덤은 어마어마하다. 무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그 세계관을 많이 경험하면 내 꿈이 뭐 제조업을 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디자인을 할 거야, 웹툰 작가가 될 거야.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기회의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그죠? 맞습니다. 훨씬 넓어.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메타버스를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과 약간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데요. 저는 모든 게임에서 이 인간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현실 세계에 딱 왔을 때 현타가 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다듬어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경험이겠죠.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끝내고 학교에 왔더니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을 그때 막 할 때였어요. 그럼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이 막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못하게 했죠. 저 같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캐나다 가서 배웠던 게 뭐냐면 세상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니까요. 그 애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전부 인터넷에 뛰어들어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다고.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애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혁신을 항상 선도하는 국가 선진국에서는요, 늘 새로운 걸 도전하고 거기서 생기는 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이 혁신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원생들이 저만 딱 들어오면 게임을 중단하고 난리가 나서 와당탕탕하고 막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디지털에 관한 거는 굉장한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결국 문화라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 체험하고 거기서 각자의 어떤 교훈들을 얻어가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련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혁신하는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내는 노력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부모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이렇게 같이 감싸고 같이 갈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적인 컨택트 산업인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컨택트 산업인데 언택트 하라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비대면 세상이 그 줌에서 거의 그 예전에 그 컨택트 산업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이야, 잘하셨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제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직업을 자꾸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사실은 되게 두렵거든요. 어떻게 더 이거를 직업의 세계에서 녹여낼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경험이 결국 그 길을 개척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게더타운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게더타운이 한 20대 중반의 대학생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게더타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야, 회사를 만드는데 출근 안 하고 캐릭터들이 출근해가지고 회사 운영하게 하자. 그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냥 나온 지 1년 만에 코로나 터지면서 2천억짜리 회사가 됐어요.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도 결국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전한 거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게 좋은 솔루션일까? 그러면 매직과 관련된, 마술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검색을 하세요. 그럼 전 세계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올 거고, 그것도 그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같이 커뮤니티로 함께 놀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분이 길을 열 수도 있고, 거기서 굉장한 혁신의 열매, 달콤한 열매도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최재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